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15일 새벽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 하루였어요. 더군다나 이 관훈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이 관훈 토론회 2시간 반이 진행됐는데 절반이 넘는 시간, 1시간 15분 정도가 일종의 본부장 의혹과 관련된 질의응답. 이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또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격분한 상태에서 1시간 15분 정도가 이 본부장 의혹, 즉 본인 부인 장모 청문회를 방문케 할 정도로 아주 쉽게 얘기해서 살벌한 그런 관훈 토론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된 기본적인 원인은 이 관훈 토론에 딱 맞춰서 마치 YTN하고 이 오마이뉴스가요, 김건희 씨 취재 보도를 내놨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김건희 씨가 직접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불이 말하자면 붙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를 또 놓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추미애와 조국입니다. 또 홍준표 의원도 이런 뭐라 그럴까요,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해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난다 그러면서 결혼 전이라 납득된다 라고 한다면 이재명 전과 사범도 이제 용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뭐랄까요, 상당히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나섰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까지 해서 이 호주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이제 우리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호주에 가서 종전선언 얘기를 하고 또 이 올림픽 보이콧 검토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제적으로 완전히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그야말로 망신을 당하는 외교를 하고 왔어요. 제가 보기에 그 망신당한다, 제가 뭐 감정적으로 망신당한다는 게 아니라 올림픽 보이콧 요청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바로 미 정부가 반박을 했습니다. 충분히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게 사전에 통보를 해줬다. 바로 그냥 지체 없이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미 하원 의원, 우리 영김 초원,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된 분인데, 영김이 직접 우리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거 종전선언 안 된다, 강하게 반박문을 내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종전선언과 올림픽 보이콧이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큰 뉴스거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망신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종전선언에 관해서는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거는 옳지 않다, 이런 반박한 바 있는데, 이걸 또 청와대가 받아가지고 이거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거를 박수현이가 하고 나섰어요. 박수현은 역사를 얼마나 아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그리고 국제정치는 얼마나 아는지 저도 묻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 월성원전 1호기 이 감사 직전에 이 산업자원부에서 당시 한 500여 건의 문건을 컴퓨터에서 지운 이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대전지법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청와대 때문에 삭제를 했다, 아예 아주 이실직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많은 또 파장을 낳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오늘 심야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부장 의혹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오늘 관훈 토론회, 그래서 이 본인의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장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까지 패널들이 1시간이 넘게 파고들었고, 윤석열 후보는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특히 이 허위 경력 보도, 이제 YTN과 오마이뉴스인데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고,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예. 먼저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1년 반 동안 특수부를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수사해서 안 나왔으면 이제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 여권 정치인들이 고발을 해서, 이게 뭐 최강욱 이런 사람들이죠. 최근까지도 별건에 별건을 물어가면서 수사를 하고 있고, CEO가 지나간 것도 연장을 걸어서 전부 포괄 일죄로 수사를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실마리가 된 경찰 내사 보고서 유출과 관련해서는요, 굉장히 어이가 없는 일이고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표현을 해가면서 격앙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유출, 경찰 보고서의 유출을 보면
이 정부의 고위직 누군가가 지시에 의해서 유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수사기관에 있는 내사 자료가 언론사에 그냥 넘어가야 되냐, 배우를 의심하고 있어요. 이거 뭐 뻔한 거죠, 누군지. 예, 그리고 이 김건희 씨의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좌천돼서 고검에 있을 때도 이보다 더 큰 전시를 했다,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아니, 좌천당했을 때도 이보다 더 큰 전시에 협찬금 다 받았는데 이거 웃긴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자, 그리고 검찰이 최근 관련 의혹 일부를 시효 만료를 이유로 해서 무혐의 처분했지 않습니까? 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이러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 비판이야말로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그리고 뇌물선 협찬 급증 덕분에 이 김건희 씨의 급여가 2배 올랐다, 이런 보도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총장 취임 전후로 한 전시로 돈 벌어온 것이 아니다. 그때 그 전시 갖고서는 그렇게 급여를 올린 만큼 수익이 남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TN의 보도와 관련해서 이 허위 경력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허위 경력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 씨가 언론에 해명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 김건희 씨가 기자와의 대화에서 아마 결혼도 하기 전에 오랜 일까지 다 뒤지기냐, 이렇게 항의 차원에서 억울함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은 어쨌든 좀 부적절하다고 본다. 그렇지만은 YTN이 보도한 것처럼 허위는 절대 아니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대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학문적으로 표절이고 학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린다면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취소 전에 반답해야 되겠다. 이게 상식이 아니겠느냐. 자, 이것만 보도요, 윤석열 후보가 그야말로 상당히 객관적으로 이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이 법정 구속이 됐다가 지금 보석으로 풀려났죠. 2심 재판 중에 있는데 장모 최 씨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박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 장모가 검사 사유를 둬서 유리할 게 전혀 없었다, 자기 마음대로 일 벌이고 사기도 당하고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무리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된 것이다, 이렇게 전후 사정을 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도대체 알 도리가 없다,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론에서 자꾸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요, 측근이라면 측근이라 하지만 추미애 사람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이 손준성이는 추미애가 말하자면 인사발령을 낸 사람이고 고발 사주를 했을 개연성은 당연히 자식이니 가능성은 없다, 이 점을 강력히 반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10년 전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을 불시수사한 거, 이것이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사건으로 불거졌다, 이런 주장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요, 10분이나 넘게 당시 수사 상황을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실이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혐의가 드러났다면 대통령이 봐달라고 해도 그런 일이 절대 없었을 것이다, 단언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대검 중수부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대출 수사를 할 때 박영수 전 특검이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의 변호인을 맡은 사실도 몰랐다, 딱 잘라서 이 부인하고, 그리고 박 전 특검과의 통화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소문에는 저를 어떤 식으로 약점 찾아보려고 과거에 제가 지휘하거나 수사했던 사건 기록을 검찰이 전부 꺼내놓고 뒤져봤다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게 나올 수 없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수부 중수 1과장 때 본인과 가까웠던 윤내진 중수 3과장 친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 일축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변호사를 그야말로 소개해줄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실제 선임된 변호사도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다. 그리고 변호사 소개 사실을 시인한 한 기자와의 통화 녹취록에 대해서는요, 질문이 다 공개된다면 왜 제가 답을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경선 때 손바닥에 이 왕자 쓴 거, 이거는 무속으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제가 살아온 공직 경로에 비춰봤을 때 전혀 합당하지 않다. 무속인이 아닌 동네 할머니가 왕자를 적어줬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YTN,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의 보도, 그러니까 이제 허위 경력, 그 다음에 허위 수상 의혹, 이런 거를 이제 YTN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 선대위가 비상이 걸렸다.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를 비롯한 각종 위법 논란이 자칫하면 공정과 상식을 대세우는 윤석열 후보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상황본부가 내부 논의를 통해서 대책을 고민 중에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응책인데요. 일부에서는 빨리 나가자, 아니다, 천천히 나가자, 그야말로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김건희 씨의 이런 보도가 정대되지 않은 토론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것이 아니냐, 이런 반성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판 스케줄과 관련해서요, 말하자면 총괄본부도 상당한 고민에 빠져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김건희 씨가 이렇게 언론 매체와 특히 진보 좌파 매체들이잖아요. 인터뷰를 피하지 않은 것은 본인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고,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대로 써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만큼 떳떳하다는 자신감의 표출이 아니겠느냐,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 활동 시점에 대해서는 빠르면 12월 말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공적 영역의 모습을 드러낼 경우에는 선대위 차원에서 전단팀이 따라 붙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김건희 씨의 스피커 역할을 해왔던 최지은 선대위 수석 부대변인이 가까이에서 보좌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김건희 씨가 밝힌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저는 줄리를 한 적이 없다. 줄리를 안 했기 때문에 줄리가 아니라는 것이 100% 밝혀질 것이다.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투명한 세상이다. 내가 줄리였다면 다 삐져나온다. 즉 공개된다는 것이죠. 술집의 웨이터가 얼마나 많은가? 제대로 취재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내가 줄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 증명할 것이며 나는 줄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의혹을 거듭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줄리를 했다는 그 시간에 정말 노력했고 악착같이 살아온 사람이다. 진짜 간절하게 살아온 사람이고 쉽게 절대 안 살았다. 믿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이상한 사람 아니다. 나쁘게 보지 말아달라면서 세상에 악마는 없다. 선입견을 갖지 말아달라. 나와 관련된 의혹들을 풀어줄 자신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이어서 지금 저를 비판하는 분들은 과거에 다 저를 도와준 분들이었다. 그분들에게 미움이 없다. 그래서 저를 비판하는 분들을 미워해야 하는데 미움이 없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YTN 여기에서는요, 김건희 씨가 과거 2007년도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이 수원여대 겸임인 교수 할 때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경력과 가짜 수상 기록을 기재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용서에 2004년도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했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연도에는 왕후 심청이 넬슨 신 감독이 장편 부분의 그랑프리를, 단편 그랑프리는 영국 소속 감독인 마크 크레이스트 감독이 수상했고, 그 외 부분에서는 김건희 씨나 또는 개명전의 이름인 김명씨라는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 수상 사실이 허위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의혹과 관련해서요, 이 윤석열 후보, 그 다음에 국민의 측의 입장 반박문은 당시 김건희 씨는 회사 부사장으로서 출품 작품 제작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그것 자체가 상당한 기여를 한 거 아니냐. 그리고 회사 경력을 주로 고려하는 겸임 교수직이었고 또 한정된 기간에만 근무와 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수상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의 주도적인 역할로서의 수상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기재했을 뿐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직접 이제 부사장으로서 이 출품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상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지 고의적으로 받지 않은 것을 받았다라고 의도적으로 말하자면 사기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이거는요 2002년도에 되어 있는데 이 회사가 2004년도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2002년도에 기획이사를 할 수 있겠느냐, 거짓말이다, 이렇게 YTN을 보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자를 너무나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착오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획이사 기간에 대한 혼동 때문에 착오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그 자체를 거짓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좀 이수정 씨가 말이죠, 이 선대 위원장이죠, 윤석열 씨 지금 후보가 결혼한 지 지금 8년인데 김건희의 과거를 알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만약에 불법 행위가 있다면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불법 행위는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진도를 나가는 발언을 한 거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요 추미애의 경우에는 지금 김건희 씨가 굉장히 순발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어요. 이런 조롱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김건희 씨 이 해명문에 말하자면 생뚱맞게 갑자기 김건희 씨가 진하게 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허위 경력, 수상 이런 거를 진하게 쓴 것도 아닌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것도 되느냐, 그리고 공무원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해명한 건데 이 해명과 관련해서 이거는 바로 진학, 딱 하면 뭡니까, 조국이 아들, 딸 진하게 쓰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 허위 인턴 경력을 썼잖아요. 이것을 꺼낸 거 아니냐, 이것이 바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지지층들의 말하자면 지원을 받기 위한 비유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순발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손준석 씨와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 이 추미애가 또 손준성 손절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또 강한 반박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바로 고발 사주 의혹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 명 사이에 순차로 의사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여러 명이 직접 모여서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범관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손준석 영장 기각과 입원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통해서 지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윤석열과 말하자면 손준성이는 공범관계다, 이거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 고발사주 의혹이라말로 이 채널A의 이 검은 유착이라고 했죠. 검은 공작을 덮기 위한 이 범행 행위다. 그래서 여기에 한동훈이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관해서 한동훈 검사장은 이건 허위사실 유포다,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제 추미애 사람이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왜? 추미애가 임명을 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추미애의 반박문을 보면 모든 검사 인사는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장관 제청을 거친 절차를 빙자해서 장관이 보낸 사람이라고 계속 우기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총장의 눈과 귀로 충복이었던 사람을 오물 묻을까봐 장관이 보낸 첩자로 취급하는 것은 인성까지 의심받을 수가 없다. 아주 지독한 여자예요. 추미애. 자, 이제 홍준표 의원이 말이죠, 이 결혼 전이라 납득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재명 전과 사범도 모두 용서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김건희 씨를 두고 말이죠, 한 여성이 대선판을 굉장히 크게 흔들고 있다, 굉장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게 뭐 굉장히 심하게 내놓은 입장문이에요, 조금 전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허위 경력, 이런 지금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인데 도대체 이걸 어쩌란 말이냐, 왜 문제 삼느냐, 이런 지금 입장도 하나의 항변의 한 줄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홍준표 의원이 맞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공직 전에 이재명의 모든 행적은 무효냐,
이렇게 청문 홍답 코너에서 답을 하고 있어요. 왜? 뉴스를 보니까 김건희 씨 과거 행정이 심각하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요. 만약 결혼 전 일이라고 모두 납득된다면 공직 전에 있었던 이재명의 전과 사범은 모두 용서해야 하느냐 라면서 비판적 시각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영부인감이냐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한 여성이 대선 판을 흔들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영부인 될 사람이 얼굴을 왜 가리죠? 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기사보다 이런 사진 하나가 큰 영향을 준다. 이 얘기는요. 이 취재 요청에 이 김건희 씨가 얼굴을 가리고 갑자기 자리를 뜨는 모습 이거를 담아서 한 인터넷 매체가 공개 보도를 한 바 있어요. 이거를 이제 시비하는 거죠. 그러면서 홍준표 의원은 윤 후보 대선을 보면서 걱정이 앞서는 것은 부인과 장모비리 프레임에 갇히면 정권 교체가 참 힘들어질 것이라는 조짐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회창 후보가 97년도 2002년 대선을 2번이나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훌륭한 후보를 모시고도 두 자녀의 병역비리 의혹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권교체 욕구가 훨씬 높은데도 여론조사 지지율이 35% 박스권을 맴돌고 있는 이유도 빨리 파악해 대처하라.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끊임없이 요소를 부리는데 밤마다 축배를 드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자중하라. 이렇게 내리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홍준표 의원까지도 나왔는데 이 양비론으로 나가는 거 이제는 홍준표 후보도 이 청문 홍답 코너에서의 청문위원들만을 의식할 하는 것은 좀 이제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권 교체보다도 더 중요한 목표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물론 2030 지지를 끌어올려면 아직도 뭐 한 3월 있으니까 홍준표 후보 지지를 확실하게 끌어온 다음에 홍준표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이 2030의 결속력만 높여서 결정적인 순간 즉 3월 9일 직전까지만이라도 윤석열 후보주로 돌릴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그러면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그래서 물론 이제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 이런 바탕 위에서 답변을 일관성 있게 내놓아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따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재명 후보는 전과 사범이요. 이재명은 부인의 전과 사범이 아니에요. 이재명 본인의 전과 사범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의 경우는요. 윤석열 후보의 이런 뭐 허위 경력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수상 이게 아니에요. 한 달이 건너인 부인의 그런 의혹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과 사범이 과거 거다. 그리고 이 김건희 씨의 이런 의혹들이 과거 거다. 그래서 과거를 퉁쳐서 다 없앤다는 게 아니라 성격 자체가 하나는 후보 몸속에 남아있는 거고 하나는 부인 몸과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몸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같은 선상에 수평적으로 놓고 비교하는 홍준표 의원 굉장히 똘똘하잖아요. 자, 이거는 뭔가 상당한 논리적 모순이고 논리적 비약이다. 저는 그런 측면도 다문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에서 말이죠. 종전선언 지지를 호주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호주 총리는 아니되옵니다. 한반도 안정 타협해서는 아니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망신스러운 이 상황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모두가 지금 현재 뭐라고 그럴까요? 이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라. 이걸 선결 욕구로 내기 때문에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만은 남북 간에 또 미북 간에 조속한 대화가 재개될수록 이렇게 나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모리슨 총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다. 호주는 그냥 관망하는 국가가 아니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자유와 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비핵화 약속 없이 북한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올림픽 보이콧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참가 권유도 받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미국에서 바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자, 미국에서요. 누가 내놨냐면 국무부가 이날 우리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참가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
분명히 동맹국들과 협의했다. 예, 협의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권유를 그리고 보이콧 참가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질의에 대해서요. 우리는 분명히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우리의 결정을 알리고 협의했다. 결정을 알리고 협의했다는 얘기는요. 너 가지 말라. 보이콧 해. 이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국무부 대변인요. 보이콧 결정은 중국 인권 유린과 신장 우이그르 자치구에서 자행되고 있는 잔악한 행위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동맹과 파트너에 알렸다. 그러니까 미국이 올림픽 보이콧 결정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 협의한 것은 물론 미국의 최종적인 보이콧 결정도 미리 알려졌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물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요, 이 보이콧 결정 한국 스스로 내릴 결정이고 주권국의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바이든 외교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 인권이라는 가치 중심의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보이콧, 인권 문제를 이유로 해서 보이콧 결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이면에는 한국도 따로 달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권유도 받지 않았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나온다? 이거는 창피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상당히 참 부끄러운 정상 외교의 낮은 수준,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말이죠. 영김 의원이 일방적 종전선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파멸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지역 내 중요한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김 의원이 중심이 돼서요. 미 연방 하원의원 35명이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공동서한을 블링컨 국무장관,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성김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앞으로 이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낸 이유는 그만큼 안보 상황을 우려하는 그런 종전선언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한까지 전달한 배경과 관련해서도요. 우리 지역구는 물론이고 전국에 있는 한인사회, 의원 동료들부터 그동안 심각한 우려를 들었고 이번에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일방적인 종전선언은 한반도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한미동맹에 의한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수천 명에 달하는 한국, 미국, 일본인의 삶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이런 이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 문재인 정권 종전선언을 붙이고 있는데 진정으로 포기하라. 이렇게 저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김 의원은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원하는 북한이 아닌 우리가 마주한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 적대행위 종식선언은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제거하고 제재 준수 및 인권 개선 등에 대한 검증 가능한 진전을 보여주면 그 이후에 대화를 통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미국 의회는 지금, 의회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협의 없이 종전선언의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부와 하원 외교위원회는 종전선언 계획에 대해 의회 브리핑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점도 매우 이채롭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이죠. 지금 이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산업부 관료가 서기관이 말하자면 감사 나오기 바로 하루 전날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503건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대전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때 삭제를 직접 시행한 이 김모 서기관이 진술 조서를 공개했어요. 자, 여기에서 진술은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 관련 문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청와대 문건을 삭제한 공무원이 청와대와 직접 관련된 파장이 클 수 있어서 자료를 삭제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2019년도 12월 초부터 감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에
당시 해외에 파견 나가 있던 원전 정책 국장에게 전화로 보고했는데 국장과 담당 과장이 청와대와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면 파장이 클 것이다. 자료를 빼고 제출하자라고 말했다. 이렇게 진술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김서희관이 동료 사무관에게 보는 청와대와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인데 실무진만 감사를 받게 돼서 참 짜증난다. 이런 메시지 내용도 오늘 이 재판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김서희관은요, 대통령 에너지정책 전환, 원전 보고 등 대통령 비서실 산업정책 비서관실에 보고했던 자료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걸 보면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라는 우선의 지시를 위법하다라고 인식했던 사실도 전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검찰에서 담당 과장은 산업부에서는 2018년도 4월 2일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시기와 관련된 하문 이후에 대통령이 하문한 이후에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래서 결과만을 목표로 국정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요, 이 우선 지시가 상당히 위법성이 크다. 이런 점도 다 인식을 하고, 그래서 필요한 문건들을 삭제해서 청와대로 불똥이 튀기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그런 이 법적 심판대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